2020년 경자년의 해를 맞이해 마련한 특별한 시간. 2020년 명리학으로 말하다. 쥐는 시작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세종대왕이 하얀 쥐를 사랑했다. 예로부터 쥐가 가진 문화적 의미는 경자년에 일어난 사건과 경자년에 태어난 인물은 공통점이 있다.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명리학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네, 희망찬 2020년 경자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이 쥐띠해, 그것도 하얀 쥐의 기운이 서린 해라고 합니다. 쥐는 12간지의 첫 번째 동물이라서 그런지 올해는 더욱 시작이라는 의미가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올 한해 시청자분들 모두 무사평탄하시란 의미로 저희가 재미로 보는 명리학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실 분은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소재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2020년은 흰 쥐의 해입니다. 쥐는 시작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올해가 경자년. 예. 이러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근데 시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가는 게 있고 네. 녹화하는 게 있습니다. 네. 어느 게 시작입니까? 녹화가 시작입니까? 방송 나가는 게 시작입니까? 12월 22일 정도가 보통 동지입니다. 이 동지가 시작의 의미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녹화하는 겁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입춘 2월 4일 날. 그래서 입춘이 돼야지 우리가 띠가 바뀝니다. 그러면 시작이 두 가지인데 이 쥐는 어디의 의미냐? 바로 녹화나 동지를 의미합니다. 동지달. 네. 그래서 시작의 시작, 진짜 시작. 조그맣지만 아주 열심히 움직이는 것. 이게 쥐의 상징성이 들어가고 네. 이 쥐를 다 잡은 것 같아도 금방 새끼를 우르르 데리고 나타나죠. 네. 이렇듯이 쥐는 다산의 의미를 갖습니다. 네. 올해 경자년은 흰쥐인데 흰쥐를 비롯해서 오행으로 빨간쥐, 노란쥐, 파란쥐 이렇게 해서 5가지 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자년의 의미는 쥐 중에서도 파워가 있는 쥐. 네. 시작 중에서도 파워가 있는 시작. 또 하나는 쥐의 의미가 약한 걸 약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약자, 남녀로 치면 여자 이렇게 억눌렸던 것들이 크게 드러난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히 경자년의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흰 쥐띠에 태어난 역사 속의 인물이 누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그렇죠. 이 인물들이 좀 공통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경자년의 어떤 특성을 얘기한다면은 뭔가 시대를 바꾸는데 뭐 크게 개혁해서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조용한 듯 하면서도 어떤 시대의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 억눌렸던 것들을 풀어내는 개념도 들어가고 그래서 작았던 것들을 크게 확대시키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간다든가 네. 뭐 이런들의 상징성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긴 그럼 합니다. 그걸 좀 직업적으로 연결돼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나요? 뭐 모네라든가 모네. 뭐 생텍쥐베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그 흰쥐의 해입니다. 예술가적 계통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조금 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크게 나간다든가 그런 쪽의 분야의 분들이 조금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연예인 중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굳이 친다면 이거 뭐 유재석이라든가 아니면 또 서태지라든가 윤도현, 박진영, 이정재라든가 배용준, 뭐 장동건, 뭐 이영애 등에서 상당히 쥐띠 많습니다. 또 요즘 뭐 고소영, 뭐 이윤의 구혜선 등에서 뭐 이 흰쥐띠 사람들은 의외로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역대 경자년 중에 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짚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960년 같은 경우를 볼 때요. 그게 경제년인데 우리가 잘 4.19 혁명이 일어났죠. 네. 자, 그럼 경자년에 아까 저 서두에 설명했듯이 약한 어떤 약한 기운들이 새롭게 치고 올라간다, 음이 치고 나간다 하듯이 4.19 혁명이라는 자체는 민초들이 권력에 맞서서 힘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또 억눌렸거나 이게 음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우동 사건이라고 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시대에도 조선시대 조선시대입니다. 남녀 불평등. 이 페미니즘, 즉 여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경자년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주팔자 허와 실입니다. 이 교수님, 올해는
366일이에요. 예. 그리고 2월 29일에 하루가 더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윤년과 윤달이 있는 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윤년, 윤달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된 건가요? 태양력이라 하죠. 네. 그 양력은 정확히 지구의 공전 주기를 갖고 따지는데 1년의 공전 주기가 우리 날로 치면 며칠입니까? 5일로 알려져 있죠. 365.2422일이 됩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서 한 4년이 지나면은 하루가 더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기 때문에 하루를 어딘가에서 빼주면서 이걸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그 4년마다 한 번씩 맞춰주는데 올해 2020년이 바로 윤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윤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윤달은 음력을 또 갖고 따지는 겁니다. 네. 통상 29.5일을 한 달로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달을 치면은 354일이 되는 거예요. 365일보다 10하루가 적다 보니까 네. 3년이 지나면 33일이 늘어나니까 또 이걸 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맞춰주면서 이 한 달을 또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느크백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말씀하셨다나 366일에다가 13달이니까 음력으로 쳐도 길고 네. 양력으로 쳐도 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윤달에 얽힌 풍속도 정말 많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옛날 농경문에서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까? 좋습니까? 사실은 어렵죠. 네. 그러니까 한 달 쪼개서 생활하는데 갑자기 없던 데로 생기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윤달 있을 때는 진짜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각 달마다 귀신을 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떤 귀신이 자기야 저 이렇게 이런 귀신이 배치해놨는데 한 달 윤달 때는 그 귀신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안 좋은 일 묘지장이나 빚쟁이 갖고 싸우러 간다든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윤달에 딱 해버리면은 괜찮지 않냐. 사람들 오랫동안 그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큰 의미처럼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예. 사주팔자에 모든 게 다 나오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주팔자만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나와 있을 거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 계시죠? 그분하고 똑같은 출생 연월일이 사주팔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것 많겠죠. 네. 그럼 그 사주팔자가 똑같은 전부 다 삼성 부회장 하나요? 아니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하고 똑같은 사주팔자가 여럿인데 그게는 다른 거 뭐냐? 부모가 틀린 거고 환경이 틀린 거고 노력이 틀립니다. 그래서 삼성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만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똑같다는 것은 성격 특성이 비슷한 거고 한 사람 삶에 대한 10대, 20대, 30대의 삶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삶의 궤적을 찾을 수 있고 다혈질적이냐 부지런하냐 이런 습성들을 찾을 수 있는 것 바로 사주명리학은 정확하게 찾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것도 궁금해하잖아요. 예. 삼재에 들면 맞아요.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 예. 많이 하는데 예. 그럼 올해 삼재에 해당하는 띠는 어떤 띠들인가요? 원래 삼재에도 보면은 네. 세개띠가 들어간 세개띠가 3년 동안 작년에는 들은 삼재, 올해는 nur 삼재, 뭐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 이렇게 세 띠가 같이 동시에 안 좋은 일을 겪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삼재입니다. 사주팔자는 아까 출생년, 월, 일, 시 네 가지죠. 네. 네 기둥 중에서 띠만 가지고 따질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전혀 근거를 따지기 힘든 전형적인 미신입니다. 모든 매해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특히 삼재 때문에 올해 띠가 삼재라고 해서 뭘 할 걸 안 한다든가 결혼을 미룬다든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교수님 또 예.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그 아홉 수를 봐요. 맞아요. 예. 아홉 수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요. 동양에서 숫자 개념에서 1, 2, 3, 4, 5, 6, 7, 8, 9 그다음 뭐죠? 10은 1과 0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큰 수가 9입니다. 9이 꽉 찬 숫자다 보니까 그걸 채우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해서 그 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수를 꺼리는 습성이 있는 거지 9수라고 해서 9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요령이 있습니다. 만약에 9살에 신경이 쓰이면 만으로 따지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서 또 만으로 따지고 그때는 제 나이로 따지고 제 나이 따지고 그럼 그럼 되네요. 9수 넘어갑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혜롭습니다. 전혀 신경 쓸 거 맞습니다. 없으십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이 토정 비결이나 사주 또 신점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정확하게 역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너 안 좋아, 겁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살다 보면 진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쁠 때가 있다면은 그걸 조금 더 조심해 주면 되고 좋을 때는
좀 더 역시 노력해서 능력 발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만에 하나 좀 신경이 쓰이면은 그분에게 단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올해를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쁜 건지, 그리고 과거에 몇 년의 흐름을 한번 짚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과거의 몇 년의 흐름이 정말 좋고 나쁨이 정확하게 한 7, 8년, 10여 년, 20년이 정확히 맞았다면은 미래도 그분 말을 믿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올해 나빠 좋아 이렇게만 얘기한다면은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쁜 얘기를 들었다면 그냥 조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게 꼭 정해진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고 정해진 흐름이 있습니다. 정해진 흐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거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따뜻하게 준비하면 춥지 않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 잘 찾아서 그리고 지혜로운 한 해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정 비결이나 운세는 재미로만 보시고 너무 맹신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